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부 김은솔입니다. 이번 학기 분산 컴퓨팅 최종 프로젝트 주제는 컨테이너와 도커,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고 AWS, GCP, NCP 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관련한 실습을 진행하고 각각의 플랫폼 서비스들을 비교 분석합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컨테이너와 도커,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AWS에서 서비스 중인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중 AWS ACS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로 웹 서비스를 배포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에서 서비스 중인 쿠버네티스에 대해 살펴보고 컨테이너화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P에서 서비스 중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이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워드프레스를 배포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각 실습에서 진행했던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부하 테스트, 가격 정책을 통해 비교 분석합니다. 컨테이너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약 1년 전 GCP에서 매년 진행하는 구글 클라우드 스터디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GCP의 다양한 서비스 중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무료로 수업을 수강하며 실습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클라우드나 컨테이너에 대해 전혀 아무런 지식 없이 스터디잼에 참여했던 저는 처음 듣는 컨테이너, 도커, 클러스트 등등의 용어와 복잡하고 어려운 그들의 관계를 이론으로 습득하면서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전혀 아무런 성과 없이 스터디잼을 마쳤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를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관련하여 선정한 것도 그것 이후로 계속 조금씩 관심은 가져왔지만 결국은 아직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그것들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선정한 이유 또한 있습니다. 요즘 기술 트렌드는 가상화 기술에서 컨테이너 기술로 많은 관심이 넘어간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기술은 계속 진화하여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시스템 구성을 단 몇 분 아니면 끝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또한 동일 서버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실행되던 방식에서 여러 분산된 환경에서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실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빨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시장에 출시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AWS와 GCP에서 정의한 컨테이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상화 시스템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컨테이너는 가상머신과 다릅니다. 가상머신은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며 이 바탕이 되는 하드웨어의 가상으로 액세스하는 운영체제를 의미하는데 컨테이너는 가상머신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관련 라이브러리 및 종속 항목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동을 위한 격리 환경을 마련하지만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개발자와 IT 운영팀이 훨씬 작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가상머신은 하드웨어 스택을 가상화하는 반면 컨테이너는 이와 달리 운영체제 수준에서 가상화를 실시하여 다수의 컨테이너를 OS 커널에서 직접 구동합니다. 컨테이너는 훨씬 가볍고 OS 커널을 공유하며 시작이 훨씬 빠르고 OS 전체 부팅보다 메모리를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오른쪽 표는 GCP에서 정의한 컨테이너와 가상머신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했을 때 장점을 보여줍니다. 여러 장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모아보자면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분리된 예측 가능한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어디에서든 쉽게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일관적인 이동식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폭넓은 구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동 환경이 무엇이든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리소스를 OS 수준에서 가상화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논리적으로 격리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커는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런 컨테이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라는 표준화된 유닛으로 패키징합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와 도커 내부의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으며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빌드할 수도 있습니다. 도커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도커 데몬을 통해 수행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도커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가질 때 각 다른 머신에서도 환경 구동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의 environment disparity, 즉 상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란 무엇일까요? 쿠버네티스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 사용 시 컨테이너들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컨테이너 오픈소스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머신 및 서비스 관리를 대행하는 자동화된 컨테이너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성이 높아지고 관리 작업의 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데브옵스에 써야 하는 시간과 리소스도 절감됩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는 사용률에 따라 자동으로 서비스 규모를 조절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구동하도록 해줍니다. 최소 5개의 컨테이너가 작동 가능하며 하나의 컨테이너가 다운되면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재시작하고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새로운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등 오토스케일링을 수행하여 컨테이너를 모니터링합니다. 컨테이너가 많은 경우 더욱 유리하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다운되는 일 없이 쿠버네티스가 차례로 버전 업데이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GCP가 설명하는 쿠버네티스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구성을 빠르게 완료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게 하는 GCP의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는 다양한 사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일괄 처리, 머신러닝,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로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형 플랫폼 등 다양한 사용이 현재 진행 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표적인 클라우드 플랫폼과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AWS는 ECR, ECS, EKS, 팔겟과 같이 여러 서비스가 있고 옆에 간단한 설명 제공합니다. 여기서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ECS와 관련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ECS는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로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버리스 옵션, 애플리케이션의 집중, 대규모 성능 지원 등과 같은 이점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다른 서비스와 통합을 이용해 컨테이너 배포 및 확장을 위한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다른 서비스와의 신속한 통합을 통해 ECS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CS는 출시 이래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현재 EC2가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5배 더 많은 컨테이너를 매시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ECS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습서를 이용해 ECS로 웹 서비스를 배포하는 실습을 진행해 봅니다. 아마존 EC2를 사용하여 아마존 ECS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EC2를 이용하여 ECS를 시작해 봅니다. 콘솔을 열고 작업 정의에서 새 작업 정의를 선택합니다. 시작 유형 호환성 선택에서 EC2를 선택 후 계속합니다. 컨테이너에서 EC2를 이용해 바로 웹페이지를 띄우기 위해 온 작업 및 컨테이너 정의 구성에서 제이슨을 통해 구성, 다음과 같은 코드를 붙인 후 저장하고 작업 정의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클러스터는 작업 서비스 및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논리적 그룹으로 콘솔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ECS에서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 네트워킹 및 IAM 구성을 처리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EC2 인스턴스가 등록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클러스터에서 작업을 실행합니다. 클러스트 구성 섹션에서 인스턴스에 사용할 T2 마이크로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는 하나만 생성하고 이 과정에서 ECS에 맞는 VPC와 IAM 역할 또한 같이 생성합니다. 클러스터가 생성되면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서비스는 EC2 시작 유형을 선택하고 작업 정의와 클러스터를 이전 정의해 두었던 것으로 선택합니다. 서비스를 생성한 후 클러스터와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EC2의 인스턴스에 가면 ECS에서 생성된 인스턴스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의 탄력적 IP를 할당해주고 할당된 IP 주소로 들어가면 웹페이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까지 WS ECS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컨테이너의 작업 정의를 이용해 EC2 인스턴스로 웹페이지를 배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GCP 쿠버네티스에 대해 실습해 봅니다. 위와 같은 차례의 실습을 진행합니다. GCP 쿠버네티스에서는 gcloud, 도커, kubectl 명령줄 도구가 사전 설치되어 있는 클라우드 쉘을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쉘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쿠버네티스 사용에 필요한 도구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이 가능합니다. gcloud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명령줄 도구를 설치합니다. kubectl은 GKE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조정 시스템인 쿠버네티스와 통신하는 데 필요합니다. git 명령어를 통해 소스코드와 도커 파일을 받아옵니다. 다음으로 환경 변수를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 아이디로 설정하고 도커 이미지를 빌드, 태그를 지정합니다. 도커 이미지 명령어로 빌드가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푸시합니다. GKE 클러스터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gcloud로 도커 명령줄 도구를 구성, 도커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GKE 클러스터를 만들고 클러스터의 세계 작업자 VM 인스턴스를 확인합니다. 도커 이미지의 쿠버네티스 배포를 만들고 복제본의 기존 수를 3으로 설정 후 배포에 대한 리소스를 만듭니다. 이제 샘플 앱을 인터넷에 노출시킵니다. kubectl 명령어를 사용해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를 생성하고 서비스의 세부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때 나오는 external IP를 통해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새 버전의 웹페이지를 배포해 봅니다. 위에서 받아온 소스코드를 변경하여 버전을 변경시키고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빌드, 태그를 지정하고 다시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로 푸시합니다. 이미지 업데이트로 업데이트를 기존 배포에 적용하고 다시 외부 IP로 접속하면 새로운 버전의 웹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GCP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웹 서비스를 배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유일한 클라우드 플랫폼인 NCP에서 서비스하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봅니다. NCP는 신규 가입 후 결제 수단을 등록 시 3개월 내 NCP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 크레딧을 사용하여 이번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로 이동해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생성하기로 클러스터와 로그인 키를 생성합니다. NCP는 GCP와 같은 쉘이 따로 없기 때문에 kubectl을 설치하여 생성된 클러스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kubectl을 윈도우 파워쉘을 이용하여 미리 설치합니다. 생성된 클러스터의 설정 파일을 다운받고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kubectl을 활용하여 MySQL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MySQL을 배포합니다. 그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워드프레스를 배포합니다. watch 명령어를 통해 배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external IP가 나타나면 이를 통해 웹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kubectl 스케일 명령어를 통해 pod 개수를 늘려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이미지를 배포하여 버전 업데이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과제로 진행했던 EC2 인스턴스로 배포했던 웹 서비스에 A/B 부하 테스트를 주었던 것처럼 위 실습들로 배포된 웹 서비스들에 대해 부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기존 EC2 인스턴스로 배포한 웹 서비스에 주었던 부하와 같은 것으로 테스트하여 각 어플리케이션에 T 조건에 1800, C 조건에 30을 주어 서버가 1800초 동안 30개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부하를 줍니다. 왼쪽은 기존 과제로 진행하던 EC2 인스턴스, 오른쪽은 같은 워드프레스 웹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한 NCP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왼쪽은 AWS의 ECS로 호스팅한 정적 웹 서비스, 오른쪽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쿠버네티스로 배포한 정적 웹 서비스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같은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인 워드프레스를 배포한 ECS 인스턴스와 NCP 쿠버네티스로 호스팅한 성능을 비교해보면 초당 처리하는 요청 수나 응답 시간의 최소값은 AWS
EC2의 인스턴스로 배포한 웹 서비스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만 NCP 쿠버네티스로 배포한 웹 서비스는 꾸준히 일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EC2 인스턴스는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하여 부하가 많아지면 인스턴스를 추가하여 부하에 대비하였지만 NCP 쿠버네티스는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같은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의 ECS와 GCP 쿠버네티스를 통해 배포한 웹 서비스 성능 차이입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AWS의 ECS로 배포한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약 2배 정도의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초당 요청 수를 살펴보면 같은 부하 테스트에 AWS ECS가 훨씬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금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는 8게이트 시작 유형 모델과 EC2 시작 유형 모델으로 나뉘었는데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한 EC2 시작 모델은 EC2 요금과 동일하게 온디맨드로 사용한 만큼 청구됩니다. 8게이트 시작 유형 모델의 요금을 살펴보면 요청되는 CPU와 메모리 리소스만큼 요금이 청구되며 이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오는 시점부터 ECS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GCP, NCP 각 쿠버네티스의 가격 정책입니다. GCP에서는 계정당 하나의 클러스터를 무료로 제공하며 관리 수수료는 클러스터 개당 1시간에 0.1달러로 계산됩니다. NCP 쿠버네티스도 또한 클러스터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요금이 청구되며 클러스터당 1시간에 100원으로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루지 않았던 AWS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EKS의 요금 정책입니다. GCP, NCP와 마찬가지로 각 클러스터의 시간당 0.1달러가 청구됩니다. 각 클라우드 간 비슷한 요금을 청구하지만 GKE 그리고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무료로 클러스터 관리를 제공합니다. 마스터노드 관리 및 이를 실행하는 머신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가상 머신 대역폭, 스토리지 및 서비스와 같이 실행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GCP의 GKE, 애저의 AKS, AWS의 ECS를 비교한 표입니다. 자동화 업데이트는 GKE가 완전 자동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선두를 이끌고 AKS가 두 번째로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KS는 아직 완전 자동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노드를 업데이트할 때는 명령어로 직접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원 모니터링 또한 GCP가 스택 드라이버라는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플랫폼 내에서 모든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를 통합할 수 있으며 애저는 애저 모니터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통해 컨테이너 상태와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AWS는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지 않고 타사 솔루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AWS는 클라우드 와치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운영 상태 검증, 변경 상태,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고가용성 클러스터는 문제가 발생해도 클러스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데 GCP만이 고가용성을 완벽하게 지원하지만 요금이 발생합니다. 99.99%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소 9개의 작업자 노드가 필요합니다. 위 그래프는 새 서비스의 구글 검색의 인기도를 보여줍니다. GKE는 꾸준히 동일한 수준의 인기를 제공한 반면 애저와 AWS는 급격한 인기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WS가 선두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밑에 표는 스택 오버플로 질문 인기도를 나타내는데 위의 그래프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구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클라우드 플랫폼은 사용 가능한 가장 인기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누가 1위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구글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고 저렴한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고 반면 애저, AWS의 서비스는 점점 관심과 인기가 늘어나는 추세로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더욱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인 NCP는 네이버 클라우드 비즈로 시작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비스를 대폭 리뉴얼하여 2017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서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독일, 대한민국 리전 6개를 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며 서비스 또한 늘어난 추세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국내의 선두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해외 클라우드 플랫폼에 콘솔과 문서를 대신 모든 부분이 한글화되어 사용하기 편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위 부하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았듯이 안정적인 성능의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의 리전과 서비스를 점점 넓혀나감에 따라 빠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